bass louder. 이 차 감염자 나왔는데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그 종목들이 또 이제 패런 관련주들이 붕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가 어제 쭉 보여드린 거 있었죠? 저희 방에서 패런 관련주들을 얼마나 많이 매도를 했는지 어제 쭉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셨죠, 그죠? 뭐 매수한 것도 패런 관련주 매수한 거, 그 다음에 매도한 거 쭉 보여드렸죠? 이거 말고 더 있다니까요. 그런데 답한 게 아니라 한 3종목 정도 남겨놨어요. 답한 졌었죠. 3종목 정도 남아있어요. 아직 안 팔았다고. 왜 안 팔았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안 끝났다고. 이게 이제 공포 분위기가 이제 극에 달하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 패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다 쭉 얘기했었죠. 오늘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제 거하고 엊그제 거 다 돌려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에서 아무튼 이제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그 앞에 이제 이런 식의 뉴스가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뉴스냐면 지금 뭐 마스크를 뭐 사재기한다, 뭐 가짜 뉴스 유포하며 검찰에서 잡아가겠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죠. 이게 뭐냐면 공포 분위기가 극에 달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주가는 고점을 거의 그게 달했죠. 주가는 거의 꼭지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꼭지를 찍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냐면 앞으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차트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냐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제 중국 우한 폐렴이 장기화 될 것이다. 장기화가 될까봐 걱정된다.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고 걱정된다. 우리나라가 걱정된다. 경기가 걱정된다. 서민들의 삶이 걱정된다. 한마디로 당신들 주식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들고 있는 종목 손절해. 이거예요. 네.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 중국 우한 폐렴이 장기화될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우려된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절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공포 분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개인들의 비관론하고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고조가 되고 개인들이 또 확실히 이제 거기에 또 확신을 갖게 되죠. 개인들이 비관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었던 거예요. 오늘 갖다 많이 버리더군요. 아마 내일 아침에 추가적으로 주식 갖다가 그냥 시초가에 던지는 사람도 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용기를 내시면 돼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버리는 주식을 용기 있게 사시면 돼요. 우한 폐렴이 확산돼서 막 진짜 정말 걱정이 되시겠지만 용기는 이럴 때 내시는 거예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언제 사시겠어요? 지금이지 않습니까? 사세요 그냥. 대신에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세력이 파는 거 말고 개인들이 파는 거 있어요. 그걸 사시라고요. 그 여러분들 한 달 뒤에 활짝 웃으실 겁니다. 오래 갈 필요도 없어요. 한 달 짧으면 보름이에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항상 이랬거든요. 용기는 어디서 내야 된다고요? 지금 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희 방에서 다 매도한 주식 뭐 KM이나 뭐 이런 거 막 보여드렸죠? 한번 더 보실래요? 신용이 더 늘었어요. 네, 보면서 경악을 했어요. 네, 전문가인데도 제가 주식 경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이는 40대지만 주식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전문가만 11년 차예요 지금. 11년이 넘었다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이거 KM 신용 많다고 얘기한 게 여기에요. 네, 그때보다 더블 2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봐도 살벌합니다. 네. 시간에 또 급등했어요. 제가 세력이면 안 올려줘요. 네. 누가 올렸는지 누가 시간에서 상한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내일 봐야 알겠죠. 여기서 그냥 다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대량 거래는 설 명절 전에 터졌어요. 세력들은 어딘가로 다 갔어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전염병 테마주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과열된 종목 이제 이런 데서 용기 내지 마시고 개인들이 버리는 종목 있죠? 거기에서 용기를 내세요. 그래서 그 주식을 사주세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KM을 꺼낸 건데, 맞지 않습니까? 왜 이런 데서 용기를 내시냐 이거예요. 우리 방에서 여기서 다 팔았다니까요. 어디서 용기 내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흔들거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용기를 내시면 여러분들 수익 진짜 편하게 나십니다. 수익이 여러분들 나더라도요, 단 10% 20%짜리 그런 짧은 수익이 나더라도요, 진짜 편하게 수익 내셔야 돼요. 이런 데서 하시면 나중에 치매 걸려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면 이빨 다 빠져요.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데서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 회원분들 들어오시면 나이대가 40대하고 50대가 그렇게 많으세요. 여기에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나이인데, 여기서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시면 나중에 진짜 이빨 다 빠지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여기 말고요, 이런 자리에서 여기에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자,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이 시세 호응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전염병 관련 테마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매년 나왔다니까요. 이름만 바꿔서 나온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에 테마주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바이오주 많이 갔거든요. 그때 안 갔겠어요? 많이 갔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뒤에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신종플루도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메르스가 있었죠. 그 중간중간에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구제역,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댕기열, 기타 등등등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미세먼지, 지독한 황사 이런 것들이에요. 매번 있었어요. 자, 그때마다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됐거든요. 근데 자, 오늘 말씀드릴 건 뭐예요? 우한폐렴이니까 전염병 테마주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급등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뭐부터 볼까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우리 회원들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급등, 죄송합니다. 네. 급등 이제 시세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뭔지를 잠깐 여기 무방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급등 시세의 원리가 뭐냐면 종목이 급등하면 어떤 식으로 가냐 이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가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테마주나 개별주가 이제 대장주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쭉 급등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돌려요. 누르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쭉 한번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돌려요.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쭉 해서 3차 파동이 나와요. 옛날에는 상한가가 15%인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대장주들은 파동이 1파, 2파, 3파에서 3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100%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눌림목을 거치고 나서 또 100%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눌림목이 또 나오고 세력이 매집을 또 잘해주면 또 100%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00원에 주식을 사셨다. 그러면 4,000원 됐겠죠? 4,000원에서 또 여기 2배 갔으니까 8,000원 되겠죠? 네. 8,000원에서 2배 갔으니까 얼마예요? 16,000원 되겠죠? 네. 오, 그러면 얼마예요? 2,000원에서 16,000원이 8배 갔네요. 수익률로는 700%죠. 대박이죠.
옛날엔 이렇게 갔어요. 세력들이 착했거든요. 그때. 지금은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안 가요. 어떻게 가냐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 드릴게요. 네. 지금은 요즘엔 이렇게 가요. 상한가 30%짜리 하나, 둘, 그 다음에 추가 상승 나오고 바로 때려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질질 시간 끌다가 개인들 다 물리게 놓고 슥 떨어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한 종목이나 한 두세 종목이 아까 그런 식으로 막 5배, 10배씩 갔는데 요즘에는 한 번에 쭉 한 2, 3일 급등하고 안 가고 다른 게 또 2, 3일 급등하고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가요. 요즘에는 패턴이 되게 여러분들이 혼자 공략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세파동의 원리를 왜 얘기를 해드렸냐면 옛날에는요 대장주들은 한 번 가고 쉬고 두 번 가고 쉬고 세 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자, 대표적인 종목이 누구였냐면 대선주죠. 대선주들이 일반 테마주들은 많이 가야 그 3차 파동까지 나오는데 대선주들은 4차 파동, 5차 파동, 뭐 6차 파동까지 가는 것들도 있어요. 잠깐 몇 종목 보시죠. 누가 되냐면 이런 게 됩니다. 옛날에 반기문 씨 테마주였던 이제 보성파워텍이라고 있는데 여기죠. 네. 보시면 이게 한 번 첫 번째 간 거거든요. 이게 한 1200원에서 한 5000원까지 갔어요. 네. 얼마 안 간 것 같죠. 1200원에서 5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4배 간 거예요 이게. 자, 이게 1차 파동, 네. 쉬었다가 2차 파동, 쭉 쉬었다가 3차 파동, 쉬었다가 4차 파동, 5차 파동, 6차 파동 한 대여섯 번 갔어요. 3년 동안에 만으로 2년이요. 엄청나게 가죠? 1200원에서 나중에 고점은 15,000원이었으니까 10배 이상 갔죠.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 한창을 보시죠. 한창도 그 당시 이제 똑같은 시기에 갔던 반기문 씨 테마주였는데 이 종목들도 보시면 여기였어요. 요만큼 올라간 게 한 2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요. 한 번, 두 번, 쉬었다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어우, 좋죠, 그죠? 네. 아무데나 사서 그냥 물려도 돼요. 네. 대선주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8번 갔죠. 지금은 이제 누굽니까? 다른 걸로 갈아탔죠, 이게. 한창은 지금 이제 대북주로 좀 급등을 했었죠. 자, 이런 게 있었고 써니전자 요즘에도 움직이고는 있지만 예전에 안철수 씨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였었거든요. 이 종목은 뭐였냐면 옛날 여기에요. 안철수 씨가 이제 정치하겠다고 처음 이제 나섰을 때 한 번 이게 1,000원대 1,000원 정도 동전이었어요. 1,000원이 좀 안 됐는데 거기서 한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왔나? 하여튼 3-4배 올라왔거든요. 한 번, 두 번, 3번, 4번. 이건 반등이고. 네. 나중에 대선 이제 출마 안 했죠. 네. 근데 또 가고. 그래서 최소한 5번 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파동을 계산하는 거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부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대충 듣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누구는 여기를 파동으로 치고 안 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공부삼아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너댓 번 정도 급등을 했었죠. 써니전자랑 같이 단짝 친구가 누구였냐면 다물 멀티미디어였어요. 다물 멀티미디어도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시면 투매가 아무리 나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안철수 씨 관련주로 처음에 이만큼 급등하죠. 1,000원 정도에서 1,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한 서너 배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날랐어요. 눌렀다가 또 가죠. 한 번, 두 번, 3번.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서 이분은 출마 안 했으니까 그때 또 가잖아. 한 번, 두 번, 3번. 아니 반등도 세상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파동이. 합치면 몇 개예요? 최소한 6개죠. 만 1년 동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고 자꾸 대선주 하라고 그러죠? 왜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대선주나 아니면 저기 이제 예전에 누구 수소차 있죠? 수소차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소차 옛날에 뭐 4차 산업 관련주들 아니면 뭐 사물인터넷 옛날에 뭐 철도 원자력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주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2차 파동, 3차 파동 나오면서 계속 갑니다. 이런 게 제일 잘 나오는 게 특히 누구예요? 대선주였어요. 자, 근데 오늘 대선주 이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투매라고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한 건데 우한폐렴 관련주들이 지금 시끄럽게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전염병 테마주들은 어땠을 거냐 이거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갔어요. 이 전염병 관련주들은 저런 식으로 3차 파동이 안 나왔어요. 대부분 한번 쭉 들고 끝이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끝나든지. 이해되시죠? 네. 텐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A형 텐트냐 아니면 요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텐트를 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거의 1파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옛날에 이제 에볼라가 돌았을 때하고 지카 바이러스가 돌았을 때 급등했던 게 유니더스라는 종목이에요. 유니더스. 콘돔 만드는 회사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바이오 제네틱스로. 자, 이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요게 아마 에볼라가 터졌을 때 2014년도인가요? 에볼라가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급등했어요. 그때 에볼라 터졌을 때 난리다. 그때도 그때 서아프리카 쪽에서 터졌었는데 에볼라 그 치료하던 그 의료진 있죠? 미국인이 이제 귀국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에볼라가 거기서 발견돼가지고 미국 그때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 뉴욕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때 엄청 났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어때요? 그냥 1차 파동으로 끝났어요. 아까처럼 뭐 대선주처럼 또 가고 그랬나요? 나중에 이제 밑에서 막 하다가 한 6개월 지나서 한번 올라간 거죠. 제 기억으로 에볼라가 한번 더 터졌나 그래요. 네. 뒤에는 요거 간 거는 뭐냐면 메르스 때문에 왔었고.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 난다. 여튼 에볼라였는데 에볼라 때문에 또 간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온 거예요 나중에. 네. 그때 에볼라 정말 심각했었어요. 치료도 잘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그때 1,600원 정도에서 4,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2배, 2.5배 정도 같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끝났어요. 이 당시에 급등한 걸 보시면 어떻게 가요? 상한가 치면서 연속으로 엄청나게 갔죠. 근데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뭐예요? A형 텐트로 끝난 거예요. 에볼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해 바뀌어서 나중에 이때는 저희 방에 실전 매매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매수했었어요. 지카 바이러스로. 지금 페론주 이제 미리 선침하듯이. 그때 지카 바이러스 그 소두증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뭐 그때 난리 났었어요. 모기한테 물리면은 뭐 임산부가 물리면 아기를 낳았을 때 소두증 뭐 그게 나온다고. 이 당시에도 상한가가 엄청나게 해서 급등했거든요. 3,000원대에 있다가 13,000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갔어요. 2주 만에, 일주일 만에. 근데 잘 보세요. 1차 파동 나오고 끝났잖아요. 이렇게 끝났어요. 마지막에 끝날 때 보시면 요거 나왔죠. 요거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물렸어요. 왜 물렸는 줄 아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브라질 올림픽이 이제 그때 앞두고 있었는데 그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에서 터졌거든요. 근데 올림픽 보통 몇 월달에 하죠? 6월달이나 7월달이죠. 그때가 그 전에 세력들이 다 팔아먹고, 왜냐면 브라질이 올림픽을 해요. 그럼 전 세계 선수, 취재진, 관광객들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카 바이러스 그 공포 분위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했겠죠. 그때 꼭지를 찍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것도 몇 달 동안을 끌었거든요. 그때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방충망 만드는 회사도 막 상한가가 그랬어요. 한겨울에 2월달에 무슨 우리나라에 모기가 있습니까? 저기 큰 아파트 보일러실에나 있지. 뭐 브라질에서 모기가 날라와서 뭐 그 아파트까지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테마가 형성이 돼서 방충망주도 막 가고 막 그랬어요. 참고로 그게 50이었어요. 네. 아무튼
1차 파동 나고 끝났다고요. 재밌으시죠? 방송 듣다가 이제 웃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갔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아까 이제 뛰어나던 중앙 백신 있죠? 중앙 백신 이것도 보시면 (2015년도죠) 여기 메르스 터졌을 때 옛날에는 뭐 이런 식의 전염병 돌면은 중앙 백신이 항상 상한가에 갔어요. 이때도 상한가 3개 나왔는데 그때도 보유 종목이었죠 이거. 네. 여기하고 여기서 샀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네요. 근데 어떤 식으로 됐어요? 네. 그냥 내리 꽂았어요. 네. 상한가 3개 나오고 하한가 바로 3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차 파동으로 끝났다고요. 메르스 때도 그랬고 2014년도 이때가 뭐 돼지 콜레라였나 하여튼 뭐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들었다가 바로 꺾어버렸어요. 네. 이런다니까요. 2009년도에 그때 저기 신종플루 터졌을 때 있죠. 네. 한번 쭉 끌어올리고 바로 그냥 내리 꽂았어요. 지금은 상한가가 30%로 바뀌어서 쭉 끌어올린 다음에 옆으로 돌리다가 떨어져요. 걔네들 물리게 하려고. 차이점은 이거예요. 둘 다 똑같이 1차 파동이죠.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루. 파루가 가장 히트를 쳤던 게 2009년도죠. 2009년도 보시면 여기네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때가 좋았어요.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그렇게 통제를 별로 안 했거든요. 지금에 비해서. 이렇게 가도 그냥 내비뒀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참 좋았어요. 네. 주식하기는 가장 좋았던 시절 같아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 당시 차트만 보면 자꾸 그분 생각이 나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분을. 네. 지금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을. 네. 주식 차트만 보면 참 아른아른거려요. 이때가 좋았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이렇게 쭉 갔었어요. 엄청나게 갔었죠. 1000원대에서 1000원대 맞죠? 네. 거의 뭐 10,000원 근처까지 갔으니까요. 9,500원 지켜있네요. 근데 이러고 1차 파동 나오고 그냥 바로 어떻게 돼요? 다이렉트로 꺾어버렸어요. 다 A형이죠. 신종플루 터졌을 때 전국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파루가 손세정제니까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을 때도 분명히 급등을 했겠죠. 2015년도로 한번 가보죠. 2015년도이죠? 네. 자, 메르스가 터졌어요. 순간 하나, 둘, 점까지 셋, 4개 나오고 바로 촥. 네. 갔어요, 안 갔어요? 메르스가 실제로 종식된 건 6월 말인데 파루의 고점은 6월 4일이었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메르스가 제 기억으로 2015년 6월 25일쯤에 끝났어요. 그때부터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안 됐어요. 왜 기억하냐면 6.25니까요. 대충 날짜가 그래요. 6월 24일일 수도 있고 26일일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엔 한 6월 25일이 맞아요. 그때 삼성 의료원에서 퍼졌었기 때문에 그때 책임을 지고 그때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공개사가 있었어요. 인터뷰하면서 기자회견이죠 하면서. 네, 그때였어요. 하여튼 고점과 종식되는 거긴 다르죠. 근데 이런 식이었어요. 자, 아까 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뭐 메르스, 옛날 신종플루 이거 다 기억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처럼 굉장히 공포가 극에 달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도 다 1차 파동으로 끝났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그때 이렇게 급등했을 때 지수가 흔들렸죠. 코스닥이 투명 안 나왔겠어요? 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당연히 지수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다 메꿔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요일날하고 설 연휴 잘 세고 오셨는데 화요일하고 오늘하고 지수가 막 누르니까 많이 힘드셨죠? 네. 근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공포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고점을 찍고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때는 A형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요러다 떨어져요. 요거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폭락을 해서 여기 초점을 맞췄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금방 끝납니다. 다 1차 파동으로 다 끝났었어요. 2차 파동, 3차 파동 나온 게 제 기억에는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으면 얘기를 이제 해드렸겠죠. 네. 뭐 일부 종목 중에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 세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 좀 괜찮으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바쁘다고 하면은 바쁘시다고 하면 안 하고 네. 할까요 말까요? 네. 요즘에 주시장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들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할까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시세 호응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한폐렴 관련주들 중에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오길래 이제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요. 네네. 운주환님 어서 오세요. 네. 필명 좋네요. 네. 필명이 좋아야 돼요. 네. 네, 창스님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한 10분은 걸릴 것 같네요. 자, 시세 호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